오션 WP 테마를 사용해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션 WP 테마는 아스트라 테마처럼 가장 인기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본 영상은 로고와 파비콘 제작, 오션 WP 테마 데모 임포트,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통한 웹페이지 수정, 헤더, 푸터, 메뉴 수정, 한글 영문 다국어 사이트 적용, 커스텀 CSS로 디자인을 완성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웹사이트를 빠르게 보여드린 뒤 설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로고와 파비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로고 디자인.org 사이트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하게 로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로고에 들어갈 사이트 이름을 적고 Get Started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 로고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선택하면 편집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글자나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데 편집이 끝나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프리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운로드 마이 로고 버튼을 누르면 로고가 다운로드 됩니다. 다음은 파비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비콘은 브라우저 탭 상단 사이트 타이틀 왼쪽에 조그맣게 나오는 아이콘입니다. 파비콘.io로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파비콘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png 파일이 있는 경우 이것을 가지고 파비콘 파일을 만듭니다. png ICO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올려주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텍스트를 입력해서 직접 파비콘을 생성해 줍니다. 맨 위 텍스트 박스에 글자를 입력하면 되는데 위쪽에 프리뷰에서 바로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파비콘은 작은 아이콘이다 보니 두 글자가 넘어가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두 글자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와 스타일, 글자와 배경색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zip 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압축 파일을 확인해 보면 여러 개의 파일이 보이는데 오션 WP 테마에서는 512 사이즈의 파비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번역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다국어 사이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플러그인 설치 과정을 스킵하시면 됩니다. 트랜스레이트 프레스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이 플러그인의 자세한 사용법은 다국어 다중언어 사이트 만들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추가 설명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멘토 웹사이트 빌더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어피어런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Add New 버튼을 누르고 오션 WP를 검색합니다. 오션 WP 테마를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다시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Add New 버튼을 누르고 오션 데모 임포트 플러그인을 검색해서 설치하고 활성화해 줍니다.
oceanwp.org로 접속하면 다양한 테마 데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gin Installing 플러그인 링크를 누르면 설치가 필요한 플러그인 목록이 나옵니다. 데모 임포트 플러그인은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오션 엑스트라 플러그인 하나만 보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션 엑스트라 플러그인이 이 리스트에 나오지 않으면 좀 전처럼 플러그인을 검색해서 오션 엑스트라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테마 패널 메뉴로 이동합니다. 시큐리티 뭐라고 나오는데 스킵해 줍니다. 좌측에서 인스톨 데모를 클릭합니다. 좀 전에 오션WP 홈페이지와 달리 이곳에서는 설치 가능한 무료 테마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브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이 테마의 데모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데모 임포트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이 테마에서 필요한 플러그인이 표시되는데 소셜 쉐어링 플러그인을 설치해 줍니다. WP 폼즈 플러그인도 설치해 줍니다. 스티키 헤더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구매 유도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젯 플러그인도 마찬가지죠. Go to Next 스텝을 클릭합니다. Install this 데모를 클릭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러 없이 임포트 메시지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See the result를 클릭하면 임포트된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헤더와 메뉴 부분이 광고에서 보여준 데모 사이트와 약간 다르죠. 다른 메뉴 페이지들을 클릭해서 확인해 줍니다. 다른 페이지들은 오션WP에서 임포트한 페이지들이지만 블로그 메뉴는 포스트를 보여줍니다. 저처럼 이미 작성한 포스트가 있는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지금 테마에서 임포트한 샘플 포스트가 출력될 겁니다. 컨택트 페이지는 데모 사이트처럼 입력 폼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폼이 빠진 상태죠. 셋업 위저드는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개별 설정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로고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선택 화면은 이미지가 깨지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스킵 버튼을 누릅니다. 로고를 클릭하고 로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레티나 로고도 추가해 줍니다. 사이트 아이콘은 파비콘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32 사이즈의 파비콘을 추가해보고 나중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버튼을 누르고 뷰 웹사이트 버튼을 누릅니다. 사이트 로고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헤더 디자인이 깨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마의 원본 데모 사이트의 로고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소 검사를 확인해 보면 로고 영역의 사이즈가 134x74 픽셀 사이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마 설정 메뉴에서 업로드 유어 로고 설정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셋업 위저드에서 추가해 주었던 로고를 여기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작했던 로고를 134x74 사이즈로 만들어준 뒤 다시 업로드해 주겠습니다. 크롭을 하셔도 되고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레티나 로고까지 바꿔주면 로고 사이즈가 바뀌면서 사이트 헤더가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고 이미지 사이즈를 수정해 주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보시는 것처럼 최대 높이를 지정해서 헤더가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비콘은 Add Your Favicon 옵션으로 이동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최소 512 픽셀 이상의 아이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Change 이미지 버튼을 누르고 512 사이즈의 파비콘을 선택합니다.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저장해 줍니다. 캐시 때문에 바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크롬 브라우저 기준 Ctrl Shift R을 눌러서 강제 리프레시를 해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택트 페이지에 폼이 안 나오는 문제부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P Forms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해서 심플 컨택트 폼 숏코드를 복사합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컨택트 미 페이지 엘리멘토 편집 링크를 누릅니다. 드래그로 숏코드 엘리먼트를 추가해 줍니다. 복사했던 숏코드를 붙여넣게 해줍니다. 업데이트한 뒤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데모 사이트의 테마와 비교해 보면 데모 사이트는 투명 헤더 메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포트한 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더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스타일을 미니멀에서 트랜스페런트로 바꿔줍니다. 퍼블리시한 뒤 확인해 보면 데모처럼 투명 헤더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마는 투명 헤더 말고도 여러가지 헤더 옵션을 지원하는데요. 탑 메뉴는 메뉴를 위쪽으로 로고를 아래쪽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디자인입니다. 풀 스크린은 메뉴를 모바일 메뉴로 바꿔줍니다. 모바일 사용자가 주류인 사이트라면 이 스타일도 좋겠죠. 그 외 센터, 미디움, 버티컬 등 다양한 스타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이트 헤더 상단에 보이는 탑바를 제거하겠습니다. 탑바에 소셜 아이콘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데모 사이트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바 옵션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Enable 탑바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푸터 위쪽을 보시면 푸터 위젯을 보여주는 영역이 할당되어 있지만 컨텐츠는 없는데요. 이것도 삭제해 주겠습니다. 푸터 위젯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Enable Footer 위젯을 언체크하고 퍼블리시 해줍니다. 푸터 바텀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언체크해서 푸터를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푸터 좌측 카피라이트 텍스트를 수정해 줍니다. 수정이 끝나면 퍼블리시 해줍니다. 푸터 우측 소셜 네트워크 메뉴를 수정하려면 메뉴를 수정해 줘야 하는데요. 아무 옵션 링크나 눌러서 커스터마이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위 메뉴로 이동하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고 다시 푸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메뉴를 수정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메뉴를 수정해 주거나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에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RSS는 요즘 잘 안 쓰이니까 삭제해 주겠습니다. 메뉴 우측에 검색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해 주겠습니다. 쇼핑몰이 아니면 굳이 메인에 검색 기능이 있을 필요는 없겠죠. 헤더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상위 메뉴로 이동해서 메뉴를 누릅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서치 아이콘 스타일이 있는데 설정을 Disabled로 바꿔주고 퍼블리시 해줍니다. 이 테마의 장점 중에 하나는 메뉴에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메뉴 디자인에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은 분들은 모션 WP가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아이콘 셀렉트 링크를 누릅니다. 홈 아이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홈 아이콘이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저장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 메뉴에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본 아이콘 외에도 여러가지 아이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메뉴에서 아이콘 세팅을 클릭합니다. 현재는 심플 라인 아이콘만 선택되어 있는데 폰트 어썸 아이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이콘 추가 화면으로 이동하면 추가된 아이콘이 보입니다. 추가하고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커스텀 링크로 소셜 네트워크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소셜 아이콘도 추가해 줍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셜 네트워크 메뉴는 아이콘만 남기고 메뉴 텍스트는 삭제해 주는 것이 좋겠죠. 아이콘 선택 화면으로 이동하면 우상단에 메뉴 텍스트를 숨길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이드 텍스트를 yes로 설정하고 저장해 줍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 데모 사이트와 유사하게 메뉴 우측에 소셜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포트한 테마는 데모 테마처럼 스티키 헤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메뉴 부분 디자인에 투명 레이어가 없어서 데모 테마보다 약간 싼 티가 나죠. CSS를 수정해서 투명 레이어를 추가하고 추가한 소셜 아이콘들 간의 간격도 약간 조정해 주겠습니다. 데모 사이트와 달리 소셜 아이콘들의 간격이 약간 넓죠. 메뉴에 기본 CSS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간격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CSS를 직접 수정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OceanWP 테마는 커스텀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수 있는 에디터를 추가로 플러그인 설치 없이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CSS JS 패널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커스터마이징 옵션 메뉴로 이동합니다. 커스텀 CSS JS를 누릅니다. 데모 테마의 헤더 부분을 요소 검사로 확인해서 투명 헤더에 백그라운드 컬러 CSS를 복사합니다. CSS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면 헤더에 투명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훨씬 고급스러워졌죠. 안타깝게도 스티키 헤더 기능은 테마 제작사에서 유료 기능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모 사이트를 보면 메뉴 텍스트의 폰트 웨이트가 7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도 따라서 70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셜 아이콘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려면 텍스트 메뉴는 제외하고 아이콘이 있는 메뉴만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딩하고 마지막에 픽셀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7픽셀로 바꾸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데모 사이트와 거의 똑같아졌죠. 이제 사이트를 다국어로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메뉴로 이동해서 홈페이지를 엘리멘터로 열어줍니다. 텍스트를 모두 선택해서 한글로 바꿔줍니다. 버튼의 경우 버튼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의 아래쪽 섹션들도 모두 수정해 줍니다. 두 번째 섹션의 사진 타이틀은 클릭해서 갤러리 편집 팝업 창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섹션들은 단순 텍스트라 수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헤더 푸터는 여기서 수정이 안되죠. 번역이 끝났으면 일단 사이트에서 확인해 줍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해서 메인 메뉴를 한글로 바꿔줍니다. 소셜 메뉴는 어차피 아이콘만 보여주기 때문에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홈과 마이웍의 아이콘은 삭제해 주겠습니다. 다국어 번역 플러그인이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배포한 다국어 다중언어 사이트 만들기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스레이트 프레스로 이동해서 트랜스레이트 사이트를 누릅니다. 메뉴 위쪽에 편집 버튼을 누르고 메뉴를 영어로 번역해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From Korean에서 To English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Save Translation을 누른 뒤 나머지 메뉴들도 하나하나 수정해 줍니다. 메뉴 수정이 끝나면 아래쪽 섹션들도 모두 영어로 번역해 줍니다. 제가 푸터 번역은 안 했었네요. 푸터를 제외하고 모두 수정했으면 사이트에서 확인해 줍니다. 설정을 영문으로 변경했을 때 번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피어런스 아래 메뉴로 이동해서 푸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내비게이션 레이블을 모두 한글로 바꿔줍니다. 저장한 뒤 Translate Press 메뉴로 이동해서 영어로 번역해줍니다. 메뉴에 가려서 클릭이 안되네요. 위치를 바꿔준 뒤 계속 수정해주겠습니다. 이제 푸터의 소셜 메뉴는 모두 번역이 되었고 카피라이트 텍스트만 남았네요. 카피라이트도 한글로 바꿔준 뒤 트랜스레이트 프레스에서 수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푸터까지 모두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홈은 모두 수정이 완료되었고 다른 메뉴 페이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컨택트 페이지의 경우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택트 미 페이지를 엘리멘토로 열어서 수정해 줍니다. 상단 수정이 끝나면 하단 폼을 수정하기 위해 WP 폼즈 플러그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로 변경하고 저장해 줍니다. 버튼 텍스트도 변경해 줍니다. 트랜스레이트 프레스 설정 페이지로 이동해서 컨택트 페이지도 번역 작업을 해줍니다. 번역이 끝나면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컨택트 페이지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세팅 옵션을 볼 수 있는데요. 오션 WP 테마는 페이지마다 헤더, 부터, 메뉴, 로고, 레이아웃 등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메인 탭에서는 컨텐츠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사이드바로 설정하면 우측에 사이드바가 포함된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원하시는 대로 레프트, 라이트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원래대로 바꾸고 싶으면 디폴트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숏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헤더 탭에서 헤더를 안 보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로고 탭에서 로고를 추가하면 이 페이지에서만 다른 로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뉴 탭에서는 이 페이지에서 사용할 메뉴를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타이틀 탭에서는 페이지 타이틀을 숨기거나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타이틀을 삭제하니까 디자인이 깨지네요. 이것은 페이지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브레드크럼도 바꿔보겠습니다. 푸터 탭에는 이 페이지의 푸터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택트 페이지의 폼 디자인이 데모 사이트와 약간 차이가 있죠. 커스텀 CSS로 이동해서 버튼과 텍스트 박스의 디자인을 약간 수정해 주겠습니다. 데모처럼 버튼 너비를 100%로 바꾸고 모서리 둥글기를 30픽셀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인풋 박스의 모서리도 30픽셀로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니까 데모 사이트랑 거의 같아졌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테마로 보이는데요. 이 테마를 사용해서 멋진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